네, 안녕하세요. 황순입니다. 여러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수업량 유연화 주간이죠. 그래서 여러 교과를 듣고서 이제 융합형 결과물을 내시게 될 텐데, 수학과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아는 게 있다면 이번 융합형 보고서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하나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팅커플러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최정준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영상만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팅커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은요,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 이야기가 이제 플롯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팅커, 이야기를 간단하게 손보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손보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의 이름이 그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정준쌤이 작년 이제 말쯤에 이제 해주신 건데, 지금은 챗 GPT가 되게 관심도가 높아져 버려서 이게 데이터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요 시점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빨간색은 되게 높은데, 반면에 그걸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과학이나 데이터 분석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인공지능 자체만 좀 추상적으로 좀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지금 미국은 지금 보면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관심도보다 그것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아날리시스, 머신러닝, 요게 지금 오히려 더 관심도가 높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철학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만 추상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역량은 이런 데이터 분석 역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요즘에는 챗 GPT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과정은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탐색, 가공, 시각화, 해석, 적용.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팅커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과 시간이나 동아리 시간 언제쯤에 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배웠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태양광, 태양열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해볼게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태양광 뭐 많이 발전한다고 하는데, 언제 과연 발전을 많이 할까? 발전이 잘 될까? 그럼 그 시기에 왜 발전이 많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갖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주에너지공사라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제주에너지공사에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의 태양광 발전량 이렇게 있고요. 제가 들어가면은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해가지고 2021년 거를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그 발전의 양을 지금 합계를 낸 수치를 이제 오른쪽에 B열에다 지금 써놨고요. 왼쪽에는 이제 날짜가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 만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팅커플롯 이제 영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기 위해서 영어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팅커플롯이 왜 소개를 해드린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팅커플러스 검색을 하셔가지고 요 get 팅커플러스 2.3 눌러보시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요 화면이 나오면 나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이제 윈도우 버전 설치 파일 다운받아서 이제 하시면 되는, 죄송합니다. 3.0 말고 요 밑에 2.3 요거 동의합니다 하고 이제 까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돈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요거는 이제 무료로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웃긴 거는요, 20분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무한정 쓰기 위해서는 이제 돈 내면 되는 건데, 근데 그 20분이 누적 20분이 아니라 한 번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20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껐다 키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닫기 했다가 다시 키면 또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쓰는데 큰 지장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접하기 쉽고 데이터를 클릭하는 게, 분석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이 프로그램 하는 방법들을 이제 파일로도 제공해 드릴 건데, 직접 한번 하는 장면을 좀 보여 드릴게요.
자, 팅커플로 설치하셔가지고요. 설치하셔서 들어가시면, 실행을 하시면 프리뷰라고 뜹니다. 프리뷰 20분 동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뷰 하겠다 클릭을 하시고, 자, 아까 데이터 있잖아요. 저 여기 데이터를 다 긁어옵니다. 자, 다 긁어서 여기 테이블 표에다가 이거를 컨트롤 V를 하시면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시각화를 해야 되니까 플롯을 만들어 볼게요. 플롯을 클릭해서 여기 빈 공간에다 누르면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킬로와트 시를 지금 클릭을 했는데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진할수록 숫자가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면 위아래로 그 크기를 이제 분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무 플롯이나 이게 점을 클릭해서 수직으로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수직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짜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점까지는 좀 밝은 색 이렇게 따로 모여졌고, 2점부터 4점, 4점, 이거 단위를 좀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분화할 수가 있고요. 4개까지만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자, 시간. 그럼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는 가로축으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가로로 이동을 시킵니다. 가로로 이동을 시키면 분리가 되죠. 그래서 다시 킬로와트시로 좀 클릭을 해보시면, 자, 계략적으로 흰 점, 에너지 생산량이 적은 시기가 언제인가를 보면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거.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게 지금 1월이나 12월쯤에 많이 찍혀 있죠. 아, 겨울에 에너지 생산량이 적은 시기가 많구나. 반대로 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게 여기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구간이 한 4월, 5월쯤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걸로 정준쌤이 확인을 하신 거가 옛날에 만드신 거였는데, 제가 2021년 걸로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4, 5월에 좀 많다. 이게 지금은 제가 분석을 좀 러프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토대로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들을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왜 4, 5월에 에너지 생산량이 많을까? 그런 의문을 갖고 제주도의 어떤 뭐 해류라든가 일조량이라든가 그런 기후 상태, 뭐 여러 가지들을 또 공부를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적절하게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혹은 가설을 검증하는데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그냥 이게 대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할 수 있는 쉬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소개를 지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4, 5월에 많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팅커플롯을 활용하는 하나 또 통계 작업을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소개하기 전에 이 코멘트 하나만 더 드리면, 이제 통계 데이터는 결국에 이제 불연속적인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의미를 분석했는데, 이 불연속적인 데이터들에서 연속적인 의미를 도출하려면, 즉 어떤 그래프의 관점, 연속된 그래프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결국에 이제 회귀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고급 툴이 또 필요하겠죠. 근데 회귀 분석을 쉽게 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회귀 분석을 이론적으로 지금 당장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하셔서 융합 보고서를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예시냐면, 여러분들 맨델의 법칙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완두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이죠. 둥근이랑 주름진, 이게 대립 형질인데, 지금 유전자형이 대문자 R,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소문자 R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씩 같은 확률로 나오면 분명히 요 대문자 R, 소문자 R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둥근완두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둥근완두. 그럼 이 둥근완두랑 둥근완두인데 유전자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이제 교배를 하면 요런 4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4가지 케이스. 정확히는 케이스 분류 자체는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2개 선택하는 거, EHE. 그래서 3가지가 분류가 되죠. 3가지. 네, 여기가 지금 잘못 나왔죠. 대문자 RR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문자 RR 한 개씩, 그 다음에 소문자 2개.
확률은 3분의 1이 아니죠. 확률을 3분의 1이라고 말하려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동일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확률은 요게 지금 4분의 2가 될 거고 요게 4분의 1, 그 대문자 RR이 4분의 1 요렇게 되겠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팅커플롯을 가지고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껐고 20분 만료되니까 끄고 다시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샘플러를 클릭을 하시고요. 샘플러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실험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문자 R이랑 대문자 R이 나오거나 소문자 R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대문자 R이랑 소문자 R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프라임을 써서 구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른 케이스는 없어야 되니까 이거 지울게요. 여기 마이너스 기호 있죠? 마이너스 기호 누르면 없어집니다. 자, 그럼 뭐냐면 요거는 결국에 몇 번을 반복할 것이냐, 리핏. 그냥 1000번 반복을 해볼게요. 1000번 반복을 할 거고, 추첨은 몇 번 이뤄낼 것이냐, 몇 번 이뤄낼 것이냐.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두 번 추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왜 두 번 추출을 하냐? 우리가 교배를 할 때, 이제 콩을 교배할 때 콩 두 개가 교배돼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콩에서 둘 중에 하나 고르고 또 다른 콩에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이제 유전자형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드로우를 두 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un 하면은 얘네가 막 두 개 중에 하나를 임의로 막 골라요. 이 짓을 1000번을 합니다. 그러면 1000번이 언제 돼요?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요거를 속도, 런 스피드를 맥시멈으로 하면 그냥 바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가 임의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첫 번째 시도에서 우성 형질, 요걸로 얘기를 해볼게요. 989. 첫 번째 시도에서 그 우성 형질, 유전자, 그 다음에 열성 형질 뽑아서 우성 형질로 발현되는 게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럼 이걸 시각화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시각화를 해야 되니까 얘를 또 플롯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플롯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띄워볼게요. 그러면 너는 지워. 너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색깔이 4개로 분류가 돼 있죠. 4개. 왜냐? 각각의 케이스 나올 수 있는 그 케이스가 분류를 했을 때 4가지가 되죠. 순서를 고려했을 때.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3가지겠지만 순서를 고려했을 때 4가지가 될 거고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분류를 해보면 스택이라고 있습니다. 스택이 이제 쌓다라는 쌓는 의미가 있죠. 스택을 세로로 한번 쌓아볼게요. 세로로 쌓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분리를 해봅니다. 분리를 하고 그 다음 파란색 클릭해서 분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분리를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카운트가 있거든요. 카운트가 있는데 카운트도 한번 숫자를 써보면 여기 숫자가 나오죠. 그럼 내가 이거 1000번을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기대값은 250번씩 나오는 게 기대값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네 두 개를 한번 합쳐볼까요? 우성형질, 열성형질이 하나씩 되어 있는 거. 그러면, 결국에 요게 하나씩 될 확률은 지금, 전체, 통계적 확률이 1000분의 495가 되는 거죠. 수학적 확률에 거의 비슷한 값이 나왔고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관계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 EH2죠. EH2. 그래서 중복조합 세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분류가 된 거고, 유전자형이 아니라 이제 표현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표현형으로 분리를 해보면, 요렇게 분리하면 되겠죠. 그쵸? 자, 요렇게 분리를 하면은 얘네가 지금 열성 형제, 그러니까 주름진 완두콩이 됐고, 얘네가 지금 둥근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비율이 3대1로 되는 거. 우연찮게 또 공교롭게 딱 3대1이 맞았네요.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또 코딩 잘 하시면 이 정도 이제 그 이항 분포에 관한 이항 정리,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 확률에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또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학 이론도 확인하시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복적인 실험을 하실 수 있는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팅커플롯이라는 프로그램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그 통계 자료를 얻는 그 홈페이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는 지금 빅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워낙 이제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이동준 선생님, 최종 선생님 전문가니까 관련해서 혹시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궁금하거나 코딩을 활용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거 있으면 또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순이었습니다.